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미경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장조림인데요. 집에서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 돼지고기 안심을 가지고 장조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장조림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마늘, 파 뭐 이런 것도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장조림을 해놨을 때 약간 파릇파릇하게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꽈리고추를 준비를 했는데 꽈리고추 대신 뭐 풋고추 준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늘 정도 저는 아주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것도 없다 그러면 피망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통후추 좀 준비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삶으셔도 되는데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먹기 좋게 찢어야 되니까 고기는 익으면서 좀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가 한 3cm 정도다, 장조림에. 그럼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썰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 4, 5cm 정도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해 놓으시면은요, 이게 많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많지 않아요. 그 압력솥을 쓰는 거는 이렇게 장조림 할 때 제가 꼭 꺼내는 조리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집에서 이런 그 압력솥이 없으시면 그냥 냄비에다 하셔도 됩니다. 냄비에다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을 넣어 주시는데요. 보통 이제 냄비에다 넣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냄비에서는 1시간 이상 끓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그래도 부드러워지는데, 이 압력솥 같은 경우에는요, 오래 끓일 필요 없어요. 한 10분 정도만 끓여도 압력에 의해 가지고 고기가 아주 부드럽고 맛있게 익혀지거든요. 그래서 물도 냄비에다 넣고 끓일 때는 물을 조금 넉넉히 넣는 게 좋아요. 증발량이 있으니까. 이 압력솥에 넣을 때는요, 그냥 다 안 잠겨도 돼요. 한 컵 정도 넣으면 이렇게 잠길랑 말랑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만 넣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마늘이 있으면 마늘도 좀 넣어주시고요. 파도 있으면 파도 좀 넣어주시는데 준비 안 됐다 그럼 넣지 말아 주셔도 되고요. 여기 뭐 양파 뭐 짜투리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거를 뚜껑을 닫아가지고 부드럽게 익히는 것까지 하면 장조림의 50%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리기 시작해갖고 제가 한 10분 정도 끓였어요. 이러면 충분하고요. 냄비에 하신 분들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뚜껑을 덮으시고 불을 좀 줄이셔가지고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압력을 빼셔도 돼요, 급하시면. 근데 여기 압력을 금방 빼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주세요. 여기 좀 칙 하잖아요. 요게 이제 김이 좀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때까지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럼 저는 김이 빠지는 시간이 아마 한 5분, 6분 정도면 김이 다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솥에서 10분 정도 익히고 제가 5분 정도 김을 뺐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건져내 주시고요. 건져서 이제 찢으려면 좀 식혀야죠. 지금 뜨겁겠죠.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 이 물 버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물은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뭐겠어요? 육수예요. 이 육수를 버리지 마시고 요걸로 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좀 적다 싶으면은 맹물을 더 섞으시면 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찢어서 장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찢어졌으면 이제 장조림을 하시면 되는데요. 장조림은 원래 처음부터 간장을 넣고 조리는 게 장조림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간장은요, 소금을 기본으로 하는 간이 돼 있는 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랑 간장을 처음부터 넣고 끓이시게 되면은요, 고기에 있는 수분이 다 빠집니다. 우리가 이걸 삼투압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고기가 부드러워지기도 전에 고기가 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부드럽게 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간장을 넣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고기를 아까 부드럽게 삶은 거를 뭐 어떤 건 크게도 찢고요, 어떤 건 작게도 찢고요, 이렇게 하세요. 너무 가늘게 찢으면 나중에 또 삶아지면서 졸여지면서 또 부스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조금 얇게 찢고 싶다 그러시면은 식탁에 올리시기 직전에 그때 또 찢어도 돼요. 자, 그래서 부어요. 붓고 나니 아까는 육수가 많아 보이는데 육수가 별로 없죠. 네, 근데 나는 뭐 그렇게 국물 많이 있는 장조림 안 할 거다 그럼 그냥 쓰시는데, 난 그래도 장조림에 국물이 좀 촉촉하면 좋겠다 그럼 지금 부어도 늦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물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조금 더 부으세요. 네, 요거를 끓여주시면서 제가 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장을 우리가 2분의 1컵 정도 넣어요. 네, 그러면 한 80에서 90ml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간장을 집어넣는데요. 약간 무겁고
진한 간장을 쓰면 훨씬 더 맛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저는 진간장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설탕도 좀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잡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예, 맛술을 좀 넣어주세요. 물엿이 하는 역할이 좀 따로 있어요. 설탕도 단맛을 내지만 물엿은 또 물엿이 나름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탕이 주지 못하는 그런 약간 끈적끈적함,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물엿도 좀 같이 사용해 주시면 돼요. 저 이렇게 막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막 말하는 사이에 그냥 계속 둘 일이 아니라요. 이럴 때는 불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통후추를 아까 재료 소개도 했는데 못 넣었어요. 그럼 지금 좀 넣으셔도 되고요. 지금 넣어서는 뭐 향이 우러날까 싶으시면 이렇게 통후추 넣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 가루후추, 우리 갈아서 넣는 가루후추를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졸여지면 그때 저는 준비한 꽈리고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글자글 끓여주시고요. 아까 마늘도 이렇게 통으로 넣었지만 네, 마지막에 다진 마늘이 있으면 다진 마늘도 좀 넣어주세요. 이 다진 마늘이 가지고 있는 향이라든지 맛이 있어요. 이렇게 짓이겨지면서 나온 즙들이 있거든요. 요걸 넣어서 해주시면 마지막에 훨씬 더 맛있게 또 장조림을 드실 수가 있어요. 마무리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꽈리고추도 적당히 양념이 스며들고, 그래서 이게 졸이는데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무리할 때 참기름이 있으면 참기름 좀 넣어주시기도 하시고요. 이런 훨씬 더 또 참기름 향이 있어서 좋은데 난 좀 보관해 놨다가 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넣지 마세요. 지금 넣지 마시고 나중에 먹기 직전에 참기름 한 숟갈 두르고 그 다음에 살짝 데워서 드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국물이 좀 자작하게 있게 이렇게 졸여주시면 됩니다.